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은 잔이 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친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은 이른 저녁에도 불구하고 잔이 들어오기를 바랐고 바가 상당히 비어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모인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잔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탐은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지만 친구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자네 집에 들르려고 하는 것조차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과 사무실이지만 잔은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탐은 정말로 자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자네 화난 표정을 보면 탐은 악수를 하려고 일어섰다가 갑자기 악랄한 사람에 의해 땅바닥에 던져진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탐에게 말했습니다. 존의 바로 건너편에서 턱까지 톰의 머리가 바닥에 쓰러지자 근처 테이블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스턴트를 중얼거리며 피 묻은 이빨을 뱉어냈는지 존이 그를 다시 때릴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턱이 급속히 부어오르고 뇌진탕일 가능성이 가장 큰 무감각으로 인해 탐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에 두 사람 모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톰의 입술에서 나온 유일한 말은 톰의 갈비뼈와 다리에 플러리 오브 블로즈가 뒤따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잔은 소리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걔가 날 속이려고 나랑 놀아주다니 정말 재밌어. 친구 주말에 시아버지 댁에 가자. 친구 에밀리가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콘서트 표를 우리한테 사줬는데 3일밖에 안 남았어. 몇 시간 떨어져 있으니 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괴물과 섹스를 할 수 있도록 밤을 새야 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당신이 나를 그토록 미워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걸 도와줬는지 알겠는데 당신은 엉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도 엉뚱한 친구야? 이때쯤에는 몇몇 바 손님이 존을 붙잡고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톰은 쳐다보았다. 그의 친구는 주먹에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의 행동과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바텐더는 첫 번째 펀치가 던져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운 좋게도 순찰차가 근처에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잔이 구금되어 순찰차에 배치되는 동안 탐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EMT는 신속하게 탐을 평가하고 그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그를 단단히 묶은 거니에 배치했습니다. 탐은 구급차가 떠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이렌에 달래는 고래까지 천천히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짧은 나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료 장비가 있는 일반 표준 병실에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된 텔레비전 그것은 악몽이 아니었고 그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현실이었습니다. 아내 에밀리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자기야. 당신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있고 싶었지만 난 내 부모님께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하려고 나갔어. 톰이 침대에 조금 일어나 앉아 에밀리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잠을 자고 약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조금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기분이 어때요? 붓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므로 적어도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만다가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그녀를 돕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가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톰이 계속하는 동안 에밀리의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내가 단지 아만다가 자신을 속일 수 있도록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톰이 침묵했을 때 왜 그렇게 미친 짓을 생각하겠습니까? 순간 그는 고개를 숙인 에밀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매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나를 때리고 우리가 그녀의 부정행위를 돕고 있다는 미친 생각을 한 것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군요. 우리가 그녀가 그렇게 해로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어떤 끔찍한 사람들이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톰은 에밀리가 고개를 들 때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정신이 나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는 대개 자신의 의견, 특히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고 했을 때 상황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녀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톰이 두통이 없으면 턱이 부러지거나 탈구된 것이 아니고 멍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에밀리와 함께 떠나도 괜찮을 것입니다. 톰은 머리가 아프지만 에밀리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는 의사에게 기분이 괜찮다고 순종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성실하게 문서를 처리했기 때문에 톰은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집에서 에밀리가 운전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침묵했던 모든 것을 집에서 그녀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톰이 대답을 원하는 동안 그들은 음악을 켜지도 않고 조용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쳐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자고 싶었고 톰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샤워 후 온 힘을 다해 그를 꼭 껴안고 있는 톰은 계단을 내려와 부엌에서 에밀리와 합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톰이 그녀와 합류했을 때 그는 그녀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멀리는 마침내 탐이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조금 있고 하루 쉬면 모든 것이 아프고 괜찮을 것입니다.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잔이 한 모금 마신 후 그토록 미치게 만든 이유 탐은 계속해서 어맨더에게 무엇이든 말했습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제부터 그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어제 그녀와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도 저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톰은 아내가 말하는 것을 바라보며 신중하고 신중한 반응처럼 보였지만 뭔가 더 슬프게 보였고 이는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평소 밝은 성격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공격에 의해 단순히 흔들렸고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그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난 괜찮아 정신을 차리자 그의 셔츠는 곧 물 흐름에 젖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는 말로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직장에 전화를 걸어 하루 종일 집에서 보냈습니다. 톰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육체적인 고통 외에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에밀리가 아만다를 속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갑자기 공격하는 어떤 의미에서든 에밀리는 갑자기 소심해졌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녀의 가려진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그는 아만다와의 전화 대화에 대해 그녀에게 다시 압력을 가하고 싶었지만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고 그는 둘 다 집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탐은 뒷마당에 앉아 바람이 나무와 풀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잔이 왜 그를 공격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탐은 잔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탐은 아내의 말을 생각했고 자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며 에멀리에게 공격해서 미안하다고만 말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탐 우리는 이야기에서 제이의 측면을 알아내야 하며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이엔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비록 잔이 그를 다시 공격할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에멀리와 함께 앉아서 그들의 역할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존이 에멀리와 탐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멀리는 탐에게 남은 시간 동안 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직장에 들러 노트북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탐은 잔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잔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은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은 잔이 이미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이 운이 좋다면 택시를 타고 잔의 집으로 갔습니다. 존이 이 혼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잔의 집 입구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탐은 앞에서 배를 울리는 대신 진입로에 있는 에멀리의 차를 보고 배가 떨어졌습니다. 초인종 톰은 집 뒤쪽으로 걸어가서 부엌 옆 열린 창문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에밀리가 아만다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대화를 들었는데 그가 탐을 공격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이엔은 당신이 나를 대신해 줄 것이며 탐과 제이엔이 내가 흥분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바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잔의 의심은 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이 공격을 받고 나서야 잔은 잔이 화를 낼 수 없을 만큼 화를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분노하고 상처 주는 말들과 함께 더 이상 나와 함께 살기보다는 감옥에서 썩어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만다가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탐이 사기꾼을 돕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어맨더는 친한 친구였으며 그녀는 짧은 한두 번의 장난으로 만족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좋은 아내가 에밀리의 지원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제 에밀리는 다리를 모을 수 없었던 아만다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따른 결과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톰이 무엇을 알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당신은 산책하러 나가지 않았지만 탐과 제이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탐은 당신이 필요하다면 결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톰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에밀리의 목소리 톤을 보면 에밀리가 눈을 감고 이마를 비비며 말하면서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사기를 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정말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그런 거짓말쟁이를 믿으세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고 내가 해결책이 없다면 탐이 내 결혼 생활이 아마도 당신의 결혼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결혼을 이루면 당신을 도와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은 항상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물론이죠. 제가 여자친구를 지지하는 바람에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발길질을 당할 만큼 사랑이 많은 아내거든요. 당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이 얼마나 바보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나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를 다시 신뢰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탐은 충분히 듣고 침착하게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탐의 탄력 있는 성격은 그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면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았지만 먼저 그는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친구를 방문하여 사형 상사와 형사가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절제된 표현이지만 수년 동안 경찰 업무에서 이상한 사건을 처리한 후 그들은 단순히 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베일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들은 탐이 그를 끌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잔의 표정에 낄낄 웃었고 탐이 잔에게 혼란스러운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그냥 닥치라고 말했을 때 공개적으로 웃었습니다. 제이에는 탐을 따라가서 탐이 운전사에게 지시한 후 조용히 차에 탔습니다. 그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주소는 같은 바텐더가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긴장했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지만 탐은 재빨리 그를 진정시켜 글렌 메인지 시그니트 2잔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이 있는 동안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퉁이로 이동 부스 톰이 2잔에 넉넉한 양을 붓고 존에게 밀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마시고 첫 번째 잔에 건배를 했습니다. 톰은 그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나는 설정에 대해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놀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당신에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없이 엉뚱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의 친구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이 언제인지 항상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처음의 분노가 지나가고 감옥에서 식은 후에는 이제 탐이 정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는 탐이 그에게 말한 것에 대해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결혼 생활에 주었고 그녀는 이상한 남자를 따라 침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 낭비였습니다. 탐은 술을 채우고 단순히 그의 친구의 말을 들었고 제이에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결혼 후 위스키를 마시고 사건을 말로 표현하여 결국 잔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공격에 대해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나를 죽인 만큼 통제력이 부족해 내가 내 등을 찔렀다는 생각은 그보다 더 심했고 바람 피운 것도 충분히 나쁘지만 나를 비웃는 내가 더 마음 아파서 톰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웃으며 정말 미안해 괜찮아 크리스마스 연휴 때 내 여동생과 섹스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그 여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제이에는 몇 주 전에 아주 멍청하게 고개를 저었어.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멀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사립탐정을 고용할 준비를 했으나 직장에 있는 동안 내 전화기에 현관 카메라의 영상과 음성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아만다가 아마존을 집어드는 동안 그녀의 모션 센서가 꺼졌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누군가와 섹스 약속을 하면서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에밀리가 전처럼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톰은 그의 눈을 믿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고 당신의 아내가 다리를 닫을 수 없고 카메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밀리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내 아내를 대신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에밀리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거의 확신해요. 그들이 당신을 데리러 가기 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게 그녀가 산책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에밀리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원하는 걸까요? 이혼 어쩌면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잤다면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나에게 훨씬 더 나빴습니다. 문제는 배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당신 아내에 대해 나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정을 이용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은폐하고 나를 속임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에밀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것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신뢰는 더 강하지 않고 더 약합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도 있지만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안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단지 희미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떠나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는 그의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원만한 이혼을 할 것이고 당신은 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나는 멕시코 매춘업소를 찾아 아만다가 그녀의 기술에 적합한 직업을 찾고 자녀 양육비를 덜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길을 결정한다는 당신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라. 톰은 웃으며 그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항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상담을 구했지만 그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이제 그가 새로운 방향을 취하고 그의 삶을 신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밀리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일요일 저녁 식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키는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수요일에 있을 제 33번째 생일을 놓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생일 저녁 식사를 위해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작은 비스트로를 발견한 제키라는 이름의 10대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저녁 식사 후 음료를 제공받았습니다. 비스트로 그는 검은색 가죽 에스콧 아이비 운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등 중앙 부분에 가느다란 소금과 후추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고
왼팔 아래에는 어울리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룹의 여성 중 한 명이 나에게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만다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내 신부들러리 중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자기야, 난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키에게 싱긋 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무슨 일인지 보러 갈 테니 앉았어요. 거기에서 제키가 식는 동안 음료를 마시고 5분이 지나고 5분을 더 기다렸다가 그들이 모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키는 제가 존재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등록 시트에는 이 사람이 로맨스 소설의 작가인 피에어 르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키의 소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팬 이메일 목록에 등록한 즐겨찾기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제키가 나에게 새로운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 친구는 그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우아한 꽃이거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토하게 만들 정도로 제키는 회색빛 나비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었고 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키의 팔뚝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8시쯤 집에 갈 거야. 난 소통이 즐겁다. 우리 커플로 왔다. 우리는 하인을 노트 백핸드 동작으로 커플로 떠난다. 그녀가 말하길 그냥 가라고. 내가 태워서 집에 갈게. 알잖아. 나는 자급자족하는 어른 소녀입니다. 나는 사라에게 $10의 팁을 주었습니다. 출구로 향할 때 팁을 지불하기 위해 보관될 것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군중이 제키의 손을 흔들고 낄낄거리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심의 중심은 제키가 자급자족하는 여성이라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랜도 여행을 약속했고 이제 눈 속에 불이 꺼지자마자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시간입니다. 나는 아이들과 올랜도를 위해 3건이 주문을 했고 나는 휴가를 갈 예정이었다. 나는 사라에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입을 충분한 옷을 롤링 여행 가방에 포장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ATM에 들러 사라가 옷을 입혔는지 확인한 후 1일 한도를 인출했다. 길 아래로 6개의 문이 있습니다. 2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여행 가방을 SUV에 싣고 메인층에서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위층 집으로 통하는 문이 3개 있습니다. 우리 집 바깥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위층 안방 침실 3개의 문을 닫은 후 모든 조명을 끄고 어둠을 뚫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지대를 아래로 미끄러뜨리면서 침실문을 내 뒤에 있는 테라스로 잠갔고 결국 그 격자가 부러졌습니다. 발톱 덩굴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나 문을 부수는 것 외에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키는 이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아마도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지 이해하려고 저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의 휴대폰 원스인 더 랜딩 존. 나는 내 GPS 기능과 아이들의 기기를 껐다가 즉시 껐습니다. 우리는 자정쯤 착륙하여 새벽 2시까지 방에 머물렀습니다. 둘 다 초조했지만 핫초콜릿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빨리 코를 골더 월요일에 키미에서 여러 독립오락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하고 신나서 우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휴대폰을 켰고 제키의 첫 번째 음성 메일이 오후 11시 48분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이 쌓인 책이 정말 인기가 있었나 봐요. 라일리, 문 열어주세요. 당신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다음 몇 메시지의 톤이 오후 12시 38분에 메시지가 완전히 불쾌해졌습니다. 웃게 만들었어요. 에마어 파워선즈. 이쪽은 리긴즈 경관입니다. 부인이 집 밖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문으로 와서 저에게 말을 걸거나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해도 됩니다. 좋은 전화를 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오전 202시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나에게 다른 머물 곳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에 따른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와, 그녀가 진정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럴 것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성인 소녀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전화가 적어도 12통 이상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키였습니다.
내 첫 반응은 너무 성급했지만 아마도 아이들은 괜찮다는 걸 알려줘야지 생각할수록 그 여자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공동카드가 없다고 신고했어요. 리조트 안에 ATM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분 동안 몰래 빠져나와 하루 최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제키의 부모님은 정중한 메시지를 남겨서 아이들과 나는 휴가 중이며 막 듣던 중에 제키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월요일 제키의 메시지는 그녀의 업무 관련 여행이 추악한 재앙이었고 그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혼을 언급하는 것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지쳤기 때문에 화요일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디즈니랜드 3일 패스 목요일 아침에 제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ATM 카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지만 도끼 작업 카드와 며칠 동안의 현금 인출로 아이들과 나는 집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었지만 일요일 저녁 우리는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큰아이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는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월요일 오후에 도착했을 때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관문 걸쇠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키는 추가 검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걸쇠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이 뜯겨나간 아이들이 지쳐 낮잠을 자도록 보냈고 SUV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납작한 택배차가 집 앞에 멈췄다. 아가씨는 나에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중얼거리며 꽃병을 건네주었다. 카드의 주소는 제키입니다. 피에어가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고 경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9시에 끝나서 아쉽네요. 정말 몰입해서 아만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제키는 몇 분 후 거의 자정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키가 피에어를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비스트로에 간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제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음 결정이 더 쉬워졌습니다. 저는 2주 더 떠났습니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들을 돌볼 차례이다. 나는 아이들의 주 양육자이다. 제키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SUV에 귀중품, 옷, 업무 관련 물품을 챙겼다. 제키의 로맨스 소설도 모두 모았다. 볼 것이다. 내가 2차 출장 중이라고 제키의 눈이 나에게 집중됐다고 말했어. 제키의 눈이 나에게 쏠렸어.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어. 나는 머물고 싶지만 2차 출장이 있다고 했어. 안녕 얘들아, 난 나라가 문 밖으로 나갔어. 여기로 돌아와도 돼. 이러지 마세요. 수요일에 출장이 있어요. 공항에 SUV를 주차한 후 제키의 타이라데를 다 못 봤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이혼법에 대해 배우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주에서는 기껏해야 격주 주말을 기대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주요 공휴일은 매년 번갈아가며 크리스마스 1년 추수감사절 다음 유지관리는 친근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를 더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에게 약간 반대였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통화와 메시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확실히 이해합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거의 말랐습니다. 제키가 전략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파고들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키가 실제로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송달받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게임이 바뀌고 있어. 친자권 문제를 다루는 이혼한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 나는 아이를 원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하려고 했어. 조사 결과 내가 망했다고 했어도 나는 호텔 천장에서 제키의 로맨스 소설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즈의 소설 중 3권은 피에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갈라 디너 밤에 있었습니다. 제키가 여행한 곳이 외도인지 아니면 단지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렉이 서명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취미.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이 너무 좋아요. 철이 서버에서 제키가 직장에서 동료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받는 순간을 보여주는 1분 동영상을 보내 그녀가 냉정함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함과 폭언은 결국 내가 나타나자마자 그녀를 집으로 보낸 매니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자의 이혼 서류를 건네받았고 게임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첫 라운드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나는 격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키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사랑하는 커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약 2개월 후 제키가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이혼이 보류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도서 사인회에서 큰 장면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건이 배심원에 의해 심리되었을 때 검사는 잔인했습니다. 그는 개별 이메일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주었고 제키의 고뇌에 대한 신음소리는 리트.com의 PLA에서 매번 더 커졌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게이 나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친구에게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키라고 불러도 될까요? 일요일 저녁에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 만든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주세요. 제 기자 비서가 팬 이메일에 사랑으로 답해드립니다. 피에어는 그냥 그날 밤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던 큰 실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제키 각 편지는 갤러리에서 점점 더 많은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사는 PLL에서 리트.com 5일에 몇 가지를 더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내 사랑스러운 게이 버터플라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옳고 싶지 않아. 우리 몸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 제발 그냥 내 몸이 되어줘. 사랑의 피어. 어쩌면 다음 사인회에 올지도 몰라.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생각하면 신난다. 당신은 게이 나비야. 웃음과 콧소리로 인해 제키는 PLE 리트.com에서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때때로 소울메이트가 마침내 만날 때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내 사랑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랜도로 장기 휴가에 데리고 갔다가 처음에는 2주 더 그들과 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단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혼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것을 처리해야 하므로 그가 송달되기 전에도 그는 이혼을 신청하고 악당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법원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법원은 당신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변호사는 라일리가 과거에 내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기록했다고 걱정합니다. 젠장, 난 아주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집에서 일해요. 그 사람이 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내 아이들을 갖게 해주세요. 피에르 너무 착하지만 난 내 아이들을 사랑해요. 당신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가 양육권을 이기면 당신은 방문이 제한되어 있으니 빨리 모일수록 가족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키가 자녀를 버리는 것을 기꺼이 고려한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가벨과 판사는 사랑의 메시지를 몇 번 더 읽은 후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PL리트.com에서 주요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제키, 좋은 소식입니다. 8천만 떨어진 엘리어트에서 책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내 새 책은 우리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사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올 뿐만 아니라 나와 하룻밤 동안이나 어쩌면 영원히 함께 있어 주길 바라면서 제 가슴이 너무 뛰네요. 사랑해요 피에르. 내 사랑 피에르. 예예. 그리고 얘 또 제 이혼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와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들은 내 사랑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원히 사랑 제키. 이로 인해 제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청중으로부터 신음하고 웃었습니다. 명령이 법원에 반환되자마자 책 사인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후 4시 15분경에 제키 파워선즈 부인에 관한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키 파워선즈 부인이 줄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마어 론은 그를 껴안고 키스하려고 하자 움츠러들었습니다. MRS 파워선즈는 대답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경비원은 MRS 파워선즈를 호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피에어가 소울메이트이며 이 시점에서 곧 결혼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파슨스 부인은 경비원을 이탈하여 군중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공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명예 경찰은 plc.com 이메일 계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슨스 부인의 집 WI 파일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절차를 마친 후 스텔리시 군중을 스탠드로 부르고 싶습니다. 리트.com에서 plc.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 서명하셨습니까?
엘리엇 네 선생님 제가 피에르가 될 차례였어요. 피에르인 것처럼 피에르 레쿠아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까? 피에로는 없어요. 우리 넷이 교대로 피에르인 척해요. 피에르가 되면 책사인 일정이 한 사람에게 너무 바빠요. 그러면 평화운동가의 구성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책을 쓰는 사람은 없나요? 주로 대학생들이 돈을 벌고 있나요? 제키 파워선즈가 나를 공격하기 전까지 당신은 유니버서티 박에서 책에 서명한 피에르였나요? 아니, 잭 퀴글리였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묻는 제키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 시점부터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키 파슨에 대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시간의 지역사회봉사와 2년의 집행유예를 명령받았습니다. 최악의 부분 그것이 그녀의 양육권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키가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되고 이혼 법원이 동의했습니다.